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25일에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해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얻는 사회적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네. 처벌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그 윤창호 씨가 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았었고 음주운전을 좀 막기 위해서 기존에는 3번까지 음주운전을 해야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 가능했는데 2번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2번째만 적발돼도 하한을 2년 이상으로 올린 겁니다. 굉장히 높이 올린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이게 2번이라 그랬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누범이라 그래서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3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 가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7년이나 10년 정도가 지나면 아예 기소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설령 실형을 선고를 받아도 그것조차도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전과라고 하는 것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그게 전혀 없더라, 정해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위헌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누범이라고 해도 가중처벌을 하자면 명확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네.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과하지 않느냐 이런 네. 거군요. 그러면 이미 윤창호법이 적용돼서 형이 확정된 네.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본인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에서 공소장을 바꿔서 기존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조항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또 재판 진행 중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재판 진행 중에 이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이제 음주운전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처벌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0.03 이상부터 0.08면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 하는데 0.02 단계로 지금 자세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개정된 윤창호법에서 2번째 적발이 됐었을 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 가중처벌하는 법 적용을 했는데 그 법 적용이 사라지니까 기존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적용하는 형벌법규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이 확정돼서 처벌이 다 끝난 경우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야 되고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알아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을 적용받아서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는 내가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네.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네, 변경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개념이군요.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이 됩니까? 아마 이 수치를 들으시면 또 이거 안 바꿔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재범률, 그러니까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2019년 기준으로 5만 명에서 6만 명 사이입니다. 한 해 동안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을 계산을 해보면 한 15만 명 정도는 이 법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또 여론이 왜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시대적인 산물이고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네. 반응을 내놨던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또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완 입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쉽다고 아마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얘기하신 주된 취지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위헌을 결정하면서도 당장 위헌을 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로해서 일단 적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하면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니까 바로 그냥 법정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도 아쉽다고 하셨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론도 반대 여론이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죠. 63%가량이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무엇보다 이게 정말 그 취지는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뭐 그냥 방조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많은 여론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입법이 될 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여러 차례 호소하고 이랬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튼 헌재 결정이 있었으니까 검찰, 경찰은 방침을 또 세워야죠. 네. 오늘 나온 김창룡 경찰청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헌 판결 주요 근거가
기간의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성, 수치 등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은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의 주요 근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재개정 방안을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면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 자체를 허무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는 그렇게 거잖아요. 갈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자면 3년 이내에 2번 적발이 됐을 때, 5년 이내에 2번 적발이 됐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됐을 때가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